자, 두 번째, 기억의 신경지제 보겠습니다. 이것도 기억이 어떠한 신경 메커니즘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생각하는지와 관련해서 동영상 하나 보고 또 내용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웃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쉴 새 없이 정보가 쏟아지는 가운데 인간은 감각기관을 동원해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이에 반응합니다. 인간의 뇌에는 정보를 받아들여 기억을 만들고 저장하는 멀티 시스템이 있습니다. 뇌 어느 한 곳에서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시신경을 타고 들어온 정보는 뇌 뒤쪽 시각 영역에서 1차 정보 처리를 한 후 해마로 전달돼 단기 기억을 만듭니다. 신경섬유 가지는 태어나서 10살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나 10살 무렵엔 성인의 2배에 달합니다. 그러다 청소년기에 이르면 관심 없는 분야의 신경섬유가 사라지는 가지치기 과정을 거칩니다.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어야 비로소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경세포는 어떻게 대화하는 것일까요? 원기둥 모양인 대뇌피질 안쪽으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달할 메시지가 이동을 시작합니다. 축삭은 신경세포에 하나씩 있는 정보의 고속도로입니다. 메시지가 전기 신호로 이어달리기를 합니다. 메시지를 받을 이웃집 신경세포의 수상돌기가 보입니다. 전기 신호로 달려온 메시지는 신경 전달 물질에 담겨 빈 공간을 건넙니다. 이것이 신경세포가 대화하는 법입니다. 대화를 많이 한 수상돌기 말단은 머리 부분이 버섯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오돌도돌 가시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곳을 스파인이라고 부릅니다. 과학자들은 스파인이 부푸는 과정을 기억이 저장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억을 잘하는 뇌의 비밀은 뭘까요? 스파인 위쪽에는 맞는 열쇠를 가져온 신경 전달 물질에게만 문을 열어주는 성실한 문지기들이 있습니다. 그중 마그네슘 이온으로 입구가 잠겨있는 NMDA 수용체는 기억과 관련된 아주 특별한 문지기입니다. 자극이 전달되면 먼저 엠파 수용체의 문이 열리고 파란 나트륨 이온이 쏟아집니다. 엠파 수용체를 통해 동일한 자극이 반복해 들어오면 세포 안은 부풀어 오르고 그 힘으로 NMDA 수용체의 단단한 잠금 장치를 밀어 올립니다. 파란 나트륨 이온뿐 아니라 빨간 칼슘 이온이 NMDA 수용체를 통과합니다. 칼슘은 기억을 잘할 수 있는 물질을 많이 만들어내게 하고 수용체의 수도 늘어나게 만듭니다. 양이 채워지면 질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극을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NMDA 수용체의 문이 자주 열리면 누구나 기억의 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기억의 신경지제와 관련해서 동영상을 봤는데 거기 저희 첫째 시간에 초반에 봤던 신경 신호 전달하는 것, 시냅스 얘기 이런 것들 나오죠. 그래서 거기서도 우리 배웠던 것이 적지 않게 이제 소개되어지고 뒤에 뭐 암판이 NMDA니 그런 내용들이 생소한데 그건 우리 이후에 살펴볼 것입니다. 그 초두에 기억 과정은 뇌의 어느 한 부위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었는데 그것이 앞서 봤던 다중기억 시스템과 관련된
그런 언급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중에 여기 동영상에서 보여준 것은 시각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일들에 국한시켜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시각과 관련된 기억을 얘기를 하니까 뭐 1차 시각 피지를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것이 해마와 관련된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앞서 배운 내용과 관련해서는 서술 기억 중에 뭐 경험 기억, 에피소딩 메모리가 되었던 사실 기억, 세멘틱 메모리가 되었던 그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 내용이다 볼 수 있고, 그것이 이제 세포 수준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이제 뭐 암판이 NMDA니 신경 전달 물질, 뭐 수용기니 뭐 이온 통론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배경 지식이 있고, 또 오늘 내용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것을 뒤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기억과 정서라 얘기했는데 아까 했던 얘기예요.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그래서 그것이 서술 기억이 되어지든 아니면 비서술 기억이 되어지든 오랫동안 남으려면은 기억 응고화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들이 반복이 되어 있죠. 제가 앞선 시간에 테니스를 예를 들었지만 테니스 한 번 배워서 제가 테니스 선수가 될 수 있나요? 뭐 선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즐기거나 상대방과 게임을 할 수 있을 만큼 한 번만에 되나요? 서브 넣는 것도 수십이 아니라 수백 번 해야 되겠죠. 아니, 수천 번 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야 뭐 제대로 게임을 즐길 만큼 할 거예요. 그게 결국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서술기억과 관련된 사실기억이나 경험기억 같은 경우에도 그런 때 반복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아까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화 되려면은 기억 응고화라는 과정이 일어나려면은 반복해야 된다. 여러 번 경험해야 된다. 달리 얘기하면 복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편으로는 또 그러한 반복, 복습 이런 것 없이도 단 한 번만에 그것이 응고화되어서 장기 기억으로 평생 동안 유지될 수 있다. 뭐 정서가 관련될 때. 정서와 관련되더라도 그것이 부정적인 정서든 긍정적인 정서든, 즉 그런 정서와 관련된 그 영향력이 클 때, 즉 정서가가 높을수록 그것은 단번에 그리고 오랫동안 그렇게 장기 기억으로 남을 수 있다. 즉 이 정서가 기억 응고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 앞서 봤던 요 지식의 내용과 관련해서 분류한 걸 가지고 지금 기억 응고화의 정서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PTSD를 겪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 PTSD라는 것, 그러한 증상을 가지게 된 첫 경험에 제가 뭐 전쟁터에서 그러한 생사가 오가는 그러한 정서 경험을 했어요. 즉 스트레스 경험을 했어요. 그때 이제 불안과 관련된 그러한 기억이 또는 학습이 이루어진 거죠. 그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편도체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겪었던 그러한 상황 또는 그런 상황과 유사한 상황을 다시 직면하게 되면은 기억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서술적으로 암묵적으로 막 일어나요. 그러면서 몸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정서 반응으로서의 기억도 있고, 그리고 소위 내가 의식할 수 있는 형태의 그러한 경험 또는 그와 관련된 사실들이 막 생각나요. 즉 서술기억으로서의 사실과 경험을 제가 다시금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서술 기억이 되었던 비서술 기억이 되었던 그것이 여러 번 반복하지 않고, PTSD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도 얘기했고 여러 번 반복할 필요가 없죠. 단 한 번만 경험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히 평생 저에게 남을 만큼 그렇게 장기 기억으로 응고화될 여면 또는 응고화되는 것은 PTSD 같은 경우에 바로 그것이 사느냐 죽느냐 생존과 관련해서 그만큼 정서가가 높기 때문에 저는 부지불식간에 이런 정서 기억으로 신체와 그리고 의식상에 그러한 내용이 떠오르는 비서술 기억, 암묵 기억이 작동하고, 그와 함께 나는 그것이 왜곡된 형태든 망상이든 환각이든 제가 사실 또는 경험을 다시금 겪게 되겠죠. 그건 제가
뭐 그것이 환각이다, 망상이다 하더라도 어쨌든 제가 언어적 형태로 제가 표현도 할 수 있고 제가 내적으로 언어적 형태로 경험하는 거니까 그 사실이 뭐 부정확하다 하더라도 그 경험이 망상이나 왜곡됐다 하더라도 어쨌든 사실 경험 기억으로서 서술 기억을 제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것이 언고화되어서 평생 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정서가가 그렇게 높을 때, 즉 사느냐 죽느냐와 관련될 때 그것이 그렇게 장기 기억으로 언고화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기억과 정서. 이 부분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고, 금방 PTSD를 대표적인 예로 들어서 얘기하면서 스트레스 얘기를 했는데, 우리 스트레스 호르몬, 이거 바로 앞 시간에 제가 스트레스 호르몬 소개한 것 같은데, 스트레스 호르몬은 부신 수질에서 분비되어지는 아드레날린이 있고, 부신 피질에서 분비되어지는 코티솔, 뭐 코르티졸, 뭐 코티졸, 뭐 영어라서 그죠? 부르는 게 조금씩 상이한데 이 두 개가 있다. 이게 둘 다 스트레스 호르몬이야. 지난 시간에 제가 부신 피질에서 분비되는 성호르몬 얘기하면서 곁들여서 제가 복습 겸 우리가 부신에 대해서는 익히 익숙하니까 제가 여기 소개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지금 부신 수질에서는 아드레날린, 부신 피에서는 코티졸인데 이거 둘 다 이게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그런데 이 녀석들이 이렇게 호르몬이니까 분비되어서 혈류를 통해서 몸 구석구석 돌아다닐 뿐만 아니라 뇌로도 간단 말이에요. 뇌로도 가면 이것이 바로 기억과 관련해서 이것이 언고화되어지는데 이 녀석들이 작용을 해가지고 언고화가 그만큼 잘 일어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서가가 높을수록 조금 전에 언고가 잘 일어난다. 특히 뭐 생존과 관련된 그런 스트레스, 불안이라는 정서 같은 경우에는 이 녀석들이 이렇게 기억 언고화를 촉진시키는데 관여한다라는 것을 제가 여기서 정서와 관련해서 이렇게 포함시킨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요거 앞서 봤던 동영상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세포 수준에서 더 구체적으로 시냅스 수준에서 그러면 기억이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요건 뭐 A라는 세포의 축삭 종말, 이 부위는 B라는 세포의 가지돌기 부위,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지돌기 중에서도 이렇게 지금 그려진 이 부분은 제가 요거는 동영상에서 처음 나왔고 제가 지금 소개는 처음 하는데, 가지돌기 중에서도 바로 A라는 세포의 축삭 종말과 시냅스를 맺고 있는, 여기 이제 시냅스죠. 예, 시냅스를 맺고 있는 바로 가지돌기 부위로서 이것을 가지돌기 가시라 그래요. 가시. 바로 이 가지돌기 가시 부위에 이렇게 수용기가 있는 거죠. 수용기가 있는 거죠. 이렇게 또 다시 좀 지우고요. 그래서 여기서 축삭 종말에서 활동 전이가 도달하게 되면은 바로 대표적인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 해서 우리가 둘째 시간인가 제가 흥분성 시냅스, 억제성 시냅스 소개하면서 바로 글루탐산, 이게 영어로는 글루타메이트. 제가 둘째 시간에 글루타메이트는 소개 안 했었는데 어쨌든 글루타메이트를 번역해서 글루탐산이라 부릅니다. 뭐 우리 이제 글루탐산이라고 알아두더라도 뭐 부족하진 않겠죠. 뭐 글루타메이트도 같이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글루탐산이 분비돼요. 지금 그래서 여기 GGG라 써놓은 거야. 소낭에 쌓여 있다가 소낭으로부터 분비되는 그런 과정, 우리 두 번째 시간에 상세히 봤습니다. 그래서 분비되면은 바로 이 글루타메이트랑 열쇠, 자물쇠처럼 결합하는 수용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앞서 언급했듯이 이 수용기에도 각각의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해서 수용기의 종류가 여러 가지다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글루타메이트 같은 경우도 수용기가 여기서는 2개 소개돼 있지만 서너 개에서 전체적으로 한 5, 6개 돼요. 그리고 익히 우리가 익숙한 또 도파민 같은 경우에도
그것이 또 수용기가 여러 종류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기억과 관련해서 지금 보고자 하는 수용기는 이 두 종류예요. 바로 동영상에 소개한 암파 수용기와 NMDA 수용기요. 암파라는 물질에 NMDA라는 물질과 결합한다 해서 붙인 거예요. 물론 이 수용기는 글루타메이트랑 결합하는 수용기인데 학자들이 암파라는 어떤 물질을 처치하니까 그 암파 물질이 이 수용기에 들러붙더라 해서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고, NMDA 수용기도 NMDA라는 물질에 대해서 이 수용기가 작동하더라 해서 붙인 거죠. 하지만 이 둘 다 뭐 글루타메이트의 열쇠 자물쇠처럼 결합하기 때문에 이건 다 글루타메이트 수용기예요. 글루타메이트 수용기의 하부 형태로서 지금 암파 수용기와 NMDA 수용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NMDA 수용기에 이 글루타메이트 들러붙으면 바로 이제 채널이 열리는데, 이때 채널은 나트륨 이온, 밖에 있는 나트륨 이온이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채널이 열려서 나트륨이 유입돼요. 그러면 안쪽에 안정전이 마이너스 70mV에서 플러스 나트륨이 들어가니까 플러스 방향으로 일정 정도 변하겠죠. 그죠? 구체적으로 어떤 값을 그리는지는 이제 기록해 봐야 되겠지만, 측정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플러스 값으로 변하는 것은 분명해요. 그리고 여기 NMDA 수용기에도 글루타메이트 들러붙어요. 들러붙는데 이때 이 NMDA 수용기 이 채널은 마그네슘은 요거는 2 플러스 아이언 이온이에요. 이 마그네슘 이온이 여기를 턱 들어맞고 있어. 왜? 안쪽이 마이너스 70mV니까,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는 당기는 힘 때문에 여기에 턱 맞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나트륨이 암파를 통해서 들어오기 이전에 70이니까 맞고 있고, 그리고 이 암파를 통해서 지금 나트륨 이온이 이렇게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들어오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마이너스 70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은 우리가 활동 전이처럼 여기 안쪽이 뭐 0이 된다든지 아니면 0을 더 넘어서서 플러스 30까지 가는 그런 활동 전이 형태가 아니라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70에서 일정 정도의 플러스 정도로 변해서는 여전히 이 안쪽이 어쨌든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이 플러스 마이너스 당기는 힘 때문에 이게 마그네슘이 여기 탁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암파 수용기는 여기 마그네슘이 이렇게 결합하는, 그렇게 막고 있는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NMDA 수용기만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 글을 보면 통상 글루타메이트가 들러붙더라도 NMDA 같은 경우에는 통상 아무것도 못 들어감. 마그네슘 이온이 통로를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경우에는 글루타메이트가 들어붙으면 나트륨이 들어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반복 복습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면 바로 기억, 학습이라는 것이 이제 형성될 텐데, 그것이 이제 다음 그림에 동영상에 봤던 그런 내용이요. 이 마그네슘이 이것이 쫓겨나면서 이 구멍을 막았던 것이 튕겨 나가면서 이제 그런 동영상에 봤던 일이 일어날 텐데, 그 전에 여기 밑에 설명 제가 소개드린 것 내용입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글루탐산이 두 수용기에 결합한다. 암파 수용기에는 글루탐산이 나트륨 이온을 유입시키는 통로를 개방한다. NMDA 수용기에서는 글루탐산이 결합하지만 마그네슘 이온에 의해 차단된 통로를 보통은 열지 못한다. 그런데 다음 그림에서처럼 여기서는 축삭이 더 많죠. 아이고. 축삭 돌기가 더 많죠. 하지만 여기에 보여지는 이 가시와 이 가지돌기는 똑같은 B란 세포예요. 이 축삭은 이것이 A라는 세포의 동일한 축삭일 수도 있고, 아니면 A와 다른 C라는 세포의 축삭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동일한 B라는 가지돌기에, 그죠? 축삭이 여러 개 이제 시냅스를 맺고 있는 중에 아까 위에서 봤던 이 그림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그림과 비교해 보자면 이 축삭에서만, 이 그림에서는 이 그림과 비교하자면은 요 축삭에서만 지금 글루타메이트가 분비되는 그런 경우라면은 암파에 작용하더라도 나트륨 유입이 상대로 적어서
이 마그네슘이 쫓겨나가지 못해서 NMDA는 아무 기능을 못 하는데, 이 경우에는 동일한 B라는 가지돌기에 A라는 세포로부터 여러 축삭들이 활동 전이에 의해서 글루타메이트를 이렇게 앞에 그림보다는 더 많이 분비하니까, 또는 동일한 B라는 가지돌기에 A 또는 C라는 세포로부터 온 축삭들이 이렇게 활동 전이에 의해서 동시에 더 많은 글루타메이트를 분비하게 되면은 암파에도 들러붙고 여기도 또 암파에도 들러붙고, 물론 여기에는 지금 암파를 하나만 그려놓고 NMDA 하나만 그려놨겠지만 한두 개겠습니까? 부수한 숫자가 있을 텐데, 이렇게 앞에 그림과 달리 많은 글루타메이트가 더 많은 축삭으로부터 분비되어서 암파 수용기에 들러붙게 되면은 더 많은 Na 플러스, 더 많은 나트륨이 유입된다면은 안쪽은 마이너스 70mV에서 훨씬 더 많이 플러스 방향을 변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NMDA 수용기를 들러막고 있던 마그네슘 2 플러스 이온이 역시 플러스라는 것 때문에 반발력에서 이게 튕겨 나가 버린단 말이야. 굳이 활동 전이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마이너스 70에서 이제는 0을 지나서 플러스 뭐 5가 됐던 플러스 10이 되었던 이런 식으로 이것이 쭉 안쪽이 플러스 방향을 변해가는 중에 이 마그네슘은 플러스 반발력에서 이것이 쫓겨나게 되면은 그제서야 이 나트륨 수용기에 연결되어 있는 이온 통로를 통해서 나트륨, 동영상에도 봤지만 암파 수용기와 마찬가지로 나트륨 이온도 들어가고, 암파 수용기와는 달리 이 그림에서도 나타나 있고 동영상에도 얘기했듯이 밖에 있는 칼슘 2 플러스 이온이 같이 이 통로를 통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에 칼슘 2 플러스 이온이 유입된다 이렇게 써놨어요. 암파 수용기를 통해서는 이 칼슘 이온이 유입되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이 칼슘 이온이 유입되면은 이 칼슘 이온에 의해서 이 B라는 세포의 가지돌기, 그리고 가지돌기 이후의 세포체 안에서 화학적인 과정이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일어나고, 결국은 그것이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주어서 바로 이러한 수용기들을 더 많이 만들든가, 또 동시에 아니면 혹은 이 수용기가 글루타메이트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만들든가, 아니면 바로 B란 세포로부터 어떠한 화학 물질이 분비되어 가지고 이 축삭 돌기로부터 이전보다 더 많은 글루타메이트를 분비하게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시냅스, 이들 사이의 시냅스가 아까 동영상에서는 가지돌기가 부풀어 오른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바로 이 시냅스 상에서 이 가지돌기의 가시가 부풀어 온다는데, 가지돌기의 가시의 형태, 즉 구조가 변하게 돼요. 그럼으로써 이 시냅스가 그 이전보다 더 기능적으로 효율적으로 신호를 전달하게 되는 일이 오랫동안 유지된단 말이에요. 그걸 오랫동안 유지된다 해서 장기 상승 효과라 그러고, 이것을 영어로 long-term potentiation에서 LTP라 불러요. long long, T는 term, P는 potentiation 해서 long-term potentiation에서 LTP라 이렇게 불러요. 이걸 번역하면 장기 상승 효과예요. 말 그대로 장기간 동안 이러한 시냅스의 구조적, 기능적 형태가 변화된 상태 유지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응고화되는 것에 대한 바로 세포 수준, 즉 시냅스 수준에서 일어나는 변화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기억의 신경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걸 앞서 봤던 동영상에서 그렇게 쭉
은유적인 표현을 들어서 뭐 안쪽에 나트륨이 들어가면 안쪽이 많이 부풀어 올라서 많은 나트륨이 들어가게 되면 안쪽이 많이 부풀어 올라서 마그네슘이 쫓겨나게 난다고 했는데 사실 부풀어 오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방향으로 안정전이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변한 것을 그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자, 그리고 동영상에서 가지돌기가 또 부풀어 오른 것이 기억의 어떤 뭐 실질이다, 실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지돌기가 부풀어 온다기보다는 구체적으로 가지돌기의 구조적 그 형태가 변한다. 근데 구체적으로 그 가지돌기 구조적 형태 변화가 무엇인데, 즉 가지돌기의 이 면적이 커진다는 얘기는 바로 거기에 이러한 수용기들이 더 많이 만들어진다. 그와 동시에 또는 혹은 수용기들의 글루타메이트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다. 또 그와 동시에 또는 혹은 이 B라는 세포, 이 가지돌기에 해당하는 세포에서 어떤 화학물질이 거꾸로 이 축삭 쪽으로 작용해서 이 축삭으로부터 글루탐산이 그 이전보다 더 많이 방출되는 이러한 식의 구조적 기능적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오랫동안 유지되어지고 이것이 바로 장기 기억화되어지는 즉 응고와의 그러한 신경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기 설명을 읽어보면 LTP 형성 동안의 암파 및 NMD 수용체 또는 수용기 만약 하나 또는 더 많은 암파 수용기들이 반복적으로 자극되면 아까 반복한다 얘기했죠. 복습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면 이것이 반복이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정석가가 높게 되면은 지금 금방 얘기했던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결국 LTP에 해당하는 그러한 구조적 기능적 효과가 일어나서 장기 기억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충분한 나트륨들이 들어와서 가지돌기의 막을 강하게 탈분극화시킨다. 이 탈분극화시킨다는 말이 마이너스 70mV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강하게 탈분극화시키면 마그네슘이 이제 쫓겨나겠죠. 플러스 반발력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나트륨과 칼륨이 유입되어 마그네슘 이온을 제거하고, 즉 마그네슘 이온이 제거되고 나트륨, 칼슘, 제가 칼륨이라 했나요? 예, 나트륨과 칼슘이 유입되고 어디 암파를 통해서는 칼슘이 유입이 안 돼요. 암파를 통해서는 여전히 나트륨이 들어가는 건 말할 필요 없고 NMD 수용기를 통해서 마그네슘이 제거되고 나면은 여기에 암파와 마찬가지로 나트륨 이온 플러스 칼슘 이온이 유입되는데 바로 이 칼슘 이온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본이에요. 이 칼슘 이온이 이 가지돌기 세포에서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그러한 화학적인 변화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주게 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구조적인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기능적인 변화가 오랫동안 유지되어진다. 그걸 LTP라 하고 기억 형성의 신경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이온을 제거하고 글루탐산이 NMD의 수용기를 개방할 수 있게 해준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여기 써놓은 걸 짧게 읽어봤습니다. 자, 여기서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한 것인데 결국은 실제 일어난 일과 다를 바 없이 이렇게 우리 동영상에서 부풀어 오른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가지돌기 그리고 축삭의 구조적 형태 그리고 당장에 그죠? 시냅스의 수 자체가 이렇게 변하는 것. 이거는 LTP가 일어나기 전, 이거는 LTP가 일어난 이후에 가지돌기와 그리고 그 축삭돌기 사이에 시냅스 수가 이렇게 증가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LTP가 일어나는 한 방식, 어떤 경우에는 가지돌기가 동일한 축삭에 새로운 가지를 형성해서 전체적인 자극을 증가시킨다. 가지돌기가 동일한 축삭에 새로운 가지를 형성한다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동영상에서 얘기했고 제가 추가했듯이 구체적으로는 가지돌기 가시가 더 생겨나는 것이죠. 물론 가지돌기 자체가 브랜칭을 더 하기도 해요. 그리고 축삭이 브랜칭을 더 하기도 해요. 그래서 결국은 가지돌기 브랜칭 된 곳에서
가지돌기 가시가 더 생겨나기도 하고, 종전에 있던 가지돌기 가시, 종전에 있던 가지돌기에 있는 가지돌기 가시가 숫자가 많아지기도 하고, 가지돌기가 브랜칭을 해서 가지돌기 자체가 많아지고 거기에서 또 시냅스를 맺는 가지돌기 가시가 더 생겨나기도 하고, 그렇다면 당연히 거기에 축삭 종말, 그 부위와 시냅스를 맺는 축삭 종말도 더 생겨나겠죠. 그러면 축삭이 브랜칭을 통해서 결국 축삭 종말에 해당하는 부분을 형성하게 되어서 시냅스의 숫자가 전체적으로 많아지는 거죠. 그것이 또한 결국은 그 이전보다 그런 세포들 간의 그런 신호 전달을 더욱더 증폭, 효율적으로 만드니까 그것이 기억의 신경 기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제 기억 장애요. 30여 분인데 뭐 요것도 이제 기억 장애 관련해서 동영상 하나 보고 또 내용 이어가려고 하니까 이번 시간에는 뭐 조금 일찍 쉬죠. 지금 38분이니까 10분만 쉴까요? 그래서 48분, 네, 볼까요? 네, 48분에 보도록 합시다.